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한 주 개인 투자분들의 매매는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수는 상승하지만 내 종목은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의 질을 판단하는 지표로 등락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락 비율이라는 것은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수보다 적은 그런 시장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특정 종목의 쏠림이 심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종목을 빠르게 바꿨다가 또 물리실 수도 있어요. 내가 확실하게 분석한 종목이라면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어느 정도는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주식 투자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마라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시고 가끔 돌부리에 넘어지거나 쉬더라도 결국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자산은 지키는 가운데 기회를 잡는 것. 너무 빠르게 움직이지 말고요. 종목에 대한 분석에 철저히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한 주도 먼저 시황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의 등락이 크지는 않으니까 시황적인 부분에서 크게 말씀드릴 부분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중요하게 체크할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들은 제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일봉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제가 주봉을 가지고 왔어요. 주봉의 흐름은 장기적인 주가 흐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코로나로 인한 급락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꾸준하게 회복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최고점을 돌파를 일단은 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착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의 고점을 돌파하기까지는 추가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뭐냐?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이전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조금 더 올라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부족해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좀 더 활성화되면서 고점을 한 번 더 쳐줘야 상승 추세로 안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가 그 상승 추세 여부를 결정하는 맥점의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장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5일선, 5주선을, 주봉상 5주선을 지키면서 거래 대금을 폭발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원달러 환율 중요한데요. 최근에 약간 리스크가 했던 게 뭐냐면 환율의 급등이에요. 네,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급등했죠. 제가 박스권으로 이제 그려놨는데 이 검은 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검은 선의 환율을 위로 뚫고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이 환차손에 대한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이 검은 선,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보면요. 1140원 선을 돌파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다면 일단 환율은 안정권. 하지만 이 위로 환율이 올라온다. 외국인의 매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제가 뭐가 좋다 그랬죠? 원화 강세와 원화 약세 중에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언제나 안정이 중요해요. 근데 이번 주는 안정되지 않았어요. 급등락이 심했죠. 다음 주에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이 된다면 시장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환율 추이도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저는 이제 반도체주가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번 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단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DXI 지수라는 것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평균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XI 지수 추이를 보시면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어요. 반도체는 공급자 우위 시장. 그러니까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이고 앞으로도 이런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DXI 지수의 상승이 이어진다는 가정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장비주, IT 부품주까지도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고 보니까요. 이 DXI 지수의 꾸준한 우상향 그리고 반도체주의 재반등 다음 주에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 내용인데 폴리실리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은 이제 태양광 기초 소재죠. 네, 폴리실리콘부터 시작해서 셀, 모듈 이렇게 이제 발전 과정을 거쳐 나가는데 최근에 친환경 관련된 종목은 주가가 어때요?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주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에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완전히
바닥을 쳤죠. 바닥을 쳤다가 최근 들어 저점에서 올라오는 흐름입니다. 이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친환경주에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다시 꺾인다라고 한다면 친환경 관련주도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 좀 부진하죠. 만약에 이런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우상향을 보이는지를 보시고 먼저 종목을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황에서는 그 반도체와 태양광 그리고 친환경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들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그 환율, 그다음에 DXY 지표,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폴리실리콘 가격 이런 추이를 주목하면서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간 검색 종목 탑5입니다. 개인 투자분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검색했는지, 어떤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그 종목에 대한 전망을 짤막하게 해보는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주간적으로 종목이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겹치는 종목들이 당연히 나와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종목은 웬만하면 이제 패스를 하고 그 다음으로 검색 순위가 높았던 종목으로 최대한 다양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검색 많았던 종목 SK 하이닉스입니다. 개인 투자분들의 사랑을 항상 많이 받는 종목이에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군들 개인 투자분들이 포트 구성하실 때 꼭 한 종목씩 가져가는 종목인데요. 하이닉스 보유하셨던 분들 지금까지 재미없으셨죠? 네, 하지만 제가 앞서 시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DXY 지수 반등, 공급자 우위 시장이 이어진다라는 부분, 그리고 반도체는 포스트 코로나에서도 그렇고 코로나에서도 어쨌든 성장을 할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하이닉스에 이제 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당장에 큰 상승을 보인다라는 관점은 아닌데 현재 위치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면서 추가 반등을 노리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교한다면 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조금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몸집이 가볍고 또 반도체의 비중이 100%로 이루어져 있는 게 하이닉스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경기 개선은 이제 반도체주로 순환매가 돌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다음 주 이후부터 흐름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두 번째로 SK텔레콤인데 통신주는 예전에는 뭐였어요? 배당주, 경기 방어주, 그죠? 하지만 지금은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다. 제가 예전에 런앤런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통신주도 이제는 가치주, 방어주에서 성장주로 바뀌었어요. 성장 배당주죠. 성장의 매력도 있는데 고배당도 주니까. 통신주를 성장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뭐였냐면 5G입니다. 결국 ARPU,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개선이 되죠. 인터넷이 빠르니까 인터넷을 더 많이 쓰고 그렇다면 영상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지고 이제 지하철에서 뭐 동영상 보거나 유튜브 보시는 분 엄청 많잖아요. 데이터 많이 필요합니다. 무제한 요금제를 쓰던가 적어도 데이터 뭐 한 달에 4기가, 6기가 이런 요금제 쓰셔야 돼요. 그럼 어때요? 핸드폰 요금이 비싸지죠. 최근에 핸드폰 요금 뭐 6만 원, 7만 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통신사의 호재고 지금은 예전처럼 통신사들이 이제 통신업만 영위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컨텐츠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일단 플랫폼 업체고 DB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정보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컨텐츠, 보안, 뭐 기타 다른 미디어 사업까지 진출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통신 3사는 장기적으로 저는 우상향을 보일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눌림은 있겠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하락할 때 분할 매수로 보시는 게 좋고 어쨌든 고배당주기 때문에 투자 기간은 연 단위로 가져가셔야지 조금 더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은행주인데요. KB금융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주는 계속해서 올랐죠. 왜? 금리는 인상된다라는 명제가 있으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원의 수익성이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은행주의 기본적인 수익원은 이제 예대 마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과 대출의 폭,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년 예금의 뭐 2%다. 1년 대출이 4%다. 그럼 4% 마이너스 2%, 2%는 그냥 먹는 거예요. 이게 예대 마진이에요. 근데 금리가 높으면 이 폭을 벌리기가 쉽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금리 인상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올랐죠. 최근엔 주춤하죠. 왜 주춤하죠? 금리가 안 올라갈 것 같아서? 그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금리는 반드시 오를 거로 봐요.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다만 그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됐죠. 주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선반영. 그게 무섭습니다. 선반영이 되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전고점까지도 다시 한번 노릴 것 같아요. 근데 은행주가 최근에 탄력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어요. 성장주 쪽으로 순환매가 가면서 은행주의 랠리가 좀 약해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자산이 많고 나는 장기 투자자고 그렇다면 뭐 은행주 보유해서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내가 단기 트레이더고 뭐 투자 기간을 한 달에서 두 달 혹은 그 이내로 보시는 분들이시라면 은행주는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고 가져가실 분들만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게 은행주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게임주인데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대형 게임사죠. 신작 게임 기대감이 있어요. MMORPG 오딘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지금 사전 예약 300만 명 돌파했습니다. 어때요? 상당한 성과를 일으키고 있죠. 리니지 M을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대작으로 평가됐었던 그런 게임들이 실제로 나와서 이제 그 선보이고 엄청난 성과를 내고 이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그 때문에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데 어쨌든 지금 기대감은 최고치예요. 그래서 오딘의 매출이 이제 구글 플레이 순위 상위권으로 좀 올라간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 정도의 이제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카카오 게임즈가 이 오딘이라는 게임 출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최근에 기대감 소멸되면서 약간 빠졌습니다. 근데 이 오딘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고 실제로 사용자를 모으고 매출을 끌어올리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재반등을 하겠죠. 게임주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그 게임사가 어떤 신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작을 낼 것인지에 대한 일정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한 신작 뭐 기대감, 게임 게시판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서 평가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게임주를 투자하시는 진짜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게임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게임사가 어떤 게임을 서비스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종목인데 역시 게임주예요. NC소프트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왜? 저는 리니지 M을 실제로 이제 플레이를 했었으니까. 근데 리니지 M이라는 중심 게임이 최근에 매출 부진을 좀 겪고 있어요. 그러면서 NC소프트 주가도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에 이 리니지 M이 출시 4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4주년 관련된 이벤트들을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1년 단위로 큰 행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매출이 단기간에 펌핑되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매출 펌핑이 앞으로도 지속될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리니지 M 게시판을 요즘에 좀 들어가 보면 악플들이 좀 많아요. 아무래도 너무 이제 돈을 벌기에 혈안돼 있다 보니까 게임성을 망쳤다. 이런 평가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실제로 유저 이탈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4주년 이벤트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NC소프트는 살짝 무거운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니까 지금 NC소프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리니지 M의 매출 추이를 좀 눈여겨보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 주 탑5는 이제 대형주로 많이 구성이 됐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소형주든 대형주든 관계없이 최대한 시장에서 많이 부각받는 종목으로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에 또 저를 만나고 싶다, 저와 함께 또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장중에 다양한 시황, 교육, 정보, 여러 가지 정보들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열공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고의 맛과 최악의 맛 종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 가장 움직임이 활발했고 또 이슈가 많이 나왔던 종목이죠.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단순히 많이 올랐다고 해서 최고의 종목은 아니고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최악의 종목은
아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뭔가 교육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종목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이라고 단순히 뭐 급등했고 최악의 맛이라고 급락한 종목은 아니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선정한 최고의 맛 종목은요.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입니다. 생소하다는 것은 신규 상장주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선을 보인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VFX 영상 그리고 AI 기반 콘텐츠 솔루션 기업입니다. VFX라는 것은 특수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면 이제 특수효과가 활용된 영화들 있잖아요. 뭐 영화에서 용이 나온다. 그럼 용은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용 모양의 어떤 그래픽들을 갖다가 씌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특수효과입니다. 앞으로 이 특수효과 영화 시장이 엄청 클 거예요. 이 특수효과 영화 시장이 발전되는 시장이 어디예요? 미국, 중국 이런 곳이에요. 한국은 아직 많이 없어요. 한국은 아직까지 이런 그 특수효과 영화들이 잘 먹히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런 쪽으로 꾸준히 발전이 될 거라는 거죠.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의 리얼타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업체고 5G가 도입되면서 3D 영상 시장이 고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5G 계속 말씀드리죠. 앞으로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5G를 기반으로 그 안에서 뭐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드론, 뭐 스마트 팩토리, 클라우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발전을 거듭해 나갈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던 다양한 서비스들도 결국은 5G 기반입니다. 이 5G가 자이언트 스텝에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5G 시대가 와야 3D 콘텐츠가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5G는 단순히 빠른 속도가 아닙니다. 지금 4G로도 느리다고 느끼시는 분은 없어요. 동영상 안 끊겨요. 다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5G가 왜 필요하냐? 3D 콘텐츠,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5G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 3D 영상 제작물이 나오고 그런 드라마라든지 영화가 나왔을 때 4G로 감당이 안 돼요. 용량이 훨씬 클 건데 10배, 20배, 30배 그런 것들을 리얼타임으로 전송할 수 있을까? 4G로 힘듭니다. 5G가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효과 시장도 결국은 5G 기반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이언트 스텝도 5G가 성장할 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테마, 메타버스. 이게 연말까지 이어지고요. 내년에도 나옵니다. 지금 시장에 그 검색창에 메타버스 관련주 쳐보시면은 엄청 많이 나와요. 한 100종목 있어요. 뭐가 진짜 메타버스 관련주냐? 그거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최근에 생긴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주 생소한 개념이고 개념 자체가 정의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 시장, 그러니까 가상을 현실화시키는 이 메타버스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앞으로 VR이라든지 AR 이런 쪽으로 시장의 포인트들이 꾸준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코로나랑도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을 대면하거나 직접 만나거나 이런 부분이 어때요?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가상에서 나를 만들고 가상 공간에 있는 뭔가 아바타, 캐릭터 이런 것들로 나를 표현하고자 하고 이런 시장이 성장하고 나중에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이 메타버스 시장은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콘텐츠, 뭐 애니메이션, 웹툰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이 메타버스 관련주를 엮이면서 한두 번 정도 급등을 보였는데 앞으로도 이 메타버스 관련주는 꾸준하게 확장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 중심에 또 뭐가 있어요? 이 특수효과 업체인 자이언트 스텝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테마로도 엮여서 다음번에 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일단 단기 급등을 했다가 전고점 저항까지 이제 와서 좀 밀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초에는 좋은 흐름을 보였고 주 후반에는 좀 밀리는 이런 흐름들이 보였는데 가격 부담은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 공모가가 일단 뻥튀기가 되는 가격인데 그 가격에서 뭐 크게 변동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가격을 또 뛰어넘으려고 하는 또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리스크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규 접근하기는 제가 볼 땐 좀 어려울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전고점까지 노려보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제 메타버스죠. 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부각되는 종목 중에 아직 덜 올라간 종목이 뭐가 있나?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셔서 한번 저점에 있는 종목은 공략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이언트 스텝 살펴봤고요. 최악의 맛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게임주인데
오늘 게임주를 또 본의 아니게 많이 말씀을 드리네요. 아까 탑5에서도 카카오 게임즈, NC소프트 말씀드렸고 오늘 최악의 맛에서 말씀드릴 게임주는 웹젠입니다. 웹젠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주에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단기에 급락을 맞았어요. 악재가 있는 급락이죠. 어쩐 악재가 나왔냐면 NC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웹젠의 게임인 R2M이 리니지 M의 시스템을 모방했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 리니지라는 게임 자체가 국내 RPG 게임 시장을 사실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리니지를 깨부실 그 게임이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앞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리니지의 성공 모델을 모두가 따라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확률형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리니지의 어떤 고가의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쓴다고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로또처럼 결국은 당첨이 돼야 돼요. 뭔가 뭐 3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3만 원을 100번 써야지, 1000번 써야지, 10,000번 써야지 언제 나올지 몰라요. 확률은 너무 낮아요. 최고급 아이템은 뭐 나올 가능성이 0.00 몇 %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도 과금을 하는 유저들이 많단 말이에요. 혹시나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에요.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이런 확률형 아이템 시스템을 가장 대표적으로 도입시킨 게임이 리니지라는 게임이고 이게 성공을 하다 보니까 리니지에서 갖추고 있는 이 확률형 어떻게 보면 또 소위 말하는 도박 시스템 이런 것들을 도입시키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R2M뿐만이 아니라 이런 NC소프트의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들은 지금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NC소프트가 제가 볼 때는 맘만 먹으면 다른 게임들을 다 소송을 걸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R2M 게임을 안 봤지만 많이 모방했다라고 판단을 했나 봐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 정책은 계속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의 이게 악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확률형 아이템을 많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이고 또 지식재산권이 게임주의 핵심 가치로 부각이 됐죠. 이번에 저작권 침해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IP라고 하거든요.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뭔가 인기 있는 캐릭터라든지 뭐 스토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게임을 만들면 흥행한다라는 거죠. NC소프트는 리니지라는 강력한 IP를 가지고 있고요. 다른 기업들도 이런 강력한 IP를 가진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예전에 게임빌의 뭐 별이 되어라 이런 것들이 강력한 IP거든요. 그래서 이런 IP를 갖춘 업체가 장기적인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웹젠은 그냥 게임주라고 불리잖아요. 뭐라고 불리냐? 중국 게임주라고 불립니다. 왜? 웹젠에서 가지고 있는 IP는 중국 시장에서 좀 먹혀요. 이런 기업들이 웹젠 리메이드예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예전에 사드 보복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게임을 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막았어요. 그러니까 판호 규제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판호 규제가 풀리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요.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면 웹젠이나 리메이드처럼 중국과 관련이 있는 게임주에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죠. 게임주를 투자하시려면 각국의 관계까지 봐야 돼요. 어렵죠. 주식이 이렇습니다. 복합적이니까요. 그래서 웹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국발 모멘텀이 어디서 부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많이 빠졌어요. 낙폭과대 구간에서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다. 다만 단기에 급락했고 이 소송 리스크가 당장 해소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웹젠에서는 NC소프트에 원만하게 좀 합의를 하겠다라고 밝히고는 있는데 그건 이제 NC소프트 맘이잖아요. 그죠?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는지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이에요. 다만 악재는 이미 반영되면서 주가를 많이 떨궈놨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완만하더라도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니까요. 웹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시간 걸리시더라도 좀 반등을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최고의 맛과 최악의 맛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 코너가 런앤런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배우고 수익 내자라는 코너이기 때문에 이제 배우는 시장입니다. 저는 이 코너가 꽃이라고 봐요.
이 코너를 통해서 최대한 쉽고 재밌게 배우시고 방법을 통해서 꼭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기법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기법에 보통 관심이 가장 많으세요. 매매를 하는데 기법이 가장 최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시황도 중요하고 업황도 중요하고 종목, 실적, 수급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중요합니다. 주식 매매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요. 기법은 그런 것들에 대한 압축판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기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다양한 내용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오늘은 기법 강의라는 거. 그중에서도 단타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단타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한번 오늘 강의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강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법은 그 10분봉 급등주 매매법이에요. 급등주 10분봉 매매법.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급등주 10분봉 매매법. 급등주를 잡을 수 있는 매매인데 뭘 이용해요? 10분봉. 네, 10분봉을 이용합니다. 10분봉을 이용해서 급등주를 잡을 수 있는 매매법이고 매매 자체는 쉽습니다. 네, 쉬운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론도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요. 이론을 알아야 실전에서 그런 것들을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론과 함께 실전 내용들을 한번 볼 거니까 먼저 이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주의 정의부터 볼게요. 급등주는 뭐예요? 네, 쉽죠? 네, 단기간에 가격이 급상승한 주식입니다. 단기간이라는 게 얼마일까? 정해진 거 아니에요. 뭐 하루일 수도 있고 이틀일 수도 있고 30분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짧은 시간에 급상승한 주식이고요. 이슈라든지 모멘텀, 호재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중소형주에 자주 나타납니다. 중소형주에 좀 더 자주 나타나요. 대형주는 좀 무거우니까. 그 상승장보다는 변동성장이나 하락장의 급등주가 자주 출몰해요. 약간 오해하시는 게 상승장의 급등주가 많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시장, 변동성장, 하락장, 급락장 이런 장의 급등주가 더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상승장에서는 어차피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해요. 그러니까 뭔가 세력이라는 수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주도주에 타 있으면 돼요. 그럼 편하게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락장이나 변동성장에서는 주도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없어요. 그럼 거기서 수익을 내려면 뭔가 수익을 만들어야겠죠. 뭘 통해서? 중소형주든 이슈든 이런 종목을 통해서 주가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꼬이게 해서 급등시키는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상승장보다는 변동성장, 하락장에서 급등주가 자주 출몰한다는 거고요. 단순히 수급에 의한 급등주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슈 없이도 급등은 나와요. 어떻게 하면? 많이 사면, 그죠? 많이 사면 급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일단 수급을 기반으로 하는 급등주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간에 시세가 급변하기 때문에 HTS,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 시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의 창출이 가능하고요. 마지막 내용 중요해요. 기계적으로 사고 파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내가 원칙을 정했으면 그 원칙을 깼을 때는 무조건 매도하셔야 돼요. 목표가에서도 칼같이 매도, 손절가에서도 칼같이 매도. 기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 단타는 망해요. 기계적으로 사고 팔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급등주는 또 테마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죠. 테마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급등주가 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러니까 테마에 대한 흐름을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테마라고 하면 너무 많잖아요. 뭐 전기차, 수소차, 뭐 친환경, 그다음에 뭐 반도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게임 너무 많은 테마가 있죠. 그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힘드셔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테마가 있는 곳에 급등주가 있고요. 시장 내에서 이슈가 되는 테마 내에서 급등주를 발굴을 하는 게 좋죠. 특히 정책 테마주는 급등의 힘이 강합니다. 요거는 이제 급등주에 대한 일반적인 론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차트를 통한 거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당장은 무시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급등주를 그럼 언제 매매할까? 이거는 되게 쉬운 문제인데요. 보통은 장 초반에 매매하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이제 전업으로 하는 그 투자자분들, 데이 트레이더 분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9시에서 10시까지 모든 매매를 다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매매하지 않고 뭐 공부를 하던가 차트를 보던가 복기를 하던가 이런 것들을 합니다. 왜? 아시겠지만 장 열리고 9시부터 9시 초반 혹은 10시 그때까지가 주가 움직임이 가장 활발해요. 급락도 그때 많이 나오고 급등도 그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급등주 매매법은 일단 장 초반에 하시는 게 기본이에요. 어떤 급등주 매매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장 초반 9시, 10시에 급등주가 자주 출몰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 9시는 전날 저녁부터 당일 아침까지의 이슈가 한 번에 반영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9시에 거래가 아주 활발한 거죠.
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은 주가의 급등락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매 시간은 장 초반에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급등주 10분봉 매매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5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내용은 메모를 한번 하고 보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메모를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시초가에 3% 이상 갭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갭상승은 뭐예요? 9시 땡 했을 때 전날보다 3% 이상 올라서 갭으로 떠서 봉이 없이 빈 공간이 떠서 출발하는 것. 갭상승 3% 이상 종목입니다. 일단 시초가의 갭을 3% 이상 띄웠다는 것은 이 종목이 뭔가 센 이슈가 나왔거나 아니면 센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장 초반에. 그래서 갭상승 3% 이상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성장성이나 테마 관련된 이슈가 발생한 종목인데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성장성이나 테마 관련 이슈가 발생했으면 더 좋아요. 예를 들면 정치 테마주라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인공지능 관련주인데 전날 인공지능 이슈가 나와서 올라갔다든지 이러면 더 좋은데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시가총액이 5천억 이하인 종목. 이거는 웬만하면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왜? 가벼운 종목이 급등과 급락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단기의 급등을 노리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시가총액이 좀 작아야 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1조 이상 이런 종목들은 단타 치기도 좀 어려워요.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종목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자, 네 번째, 장시작 후 10분봉 저가를 훼손하지 않는 종목. 이거는 말뜻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죠. 지금은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제가 뒤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개념은 장 시작 후 10분봉 저가를 훼손하지 않는 종목이에요. 다섯 번째, 장 시작 후에 10분봉 오타이네요. 네, 거래가 거래입니다. 거래. 장 시작 후 10분봉 거래는 많을수록 좋아요. 거래가 많아야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도 많기 때문에 거래는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거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네, 이 부분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론이 좀 많죠. 네, 마지막 이론입니다. 10분봉 매매법, 매매 타이밍. 매매 타이밍은 제가 3가지로 나눠놨는데요. 첫 번째, 주가가 10분봉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 10분봉은 언제마다 발생해요? 10분마다 발생하죠. 그러니까 9시부터 9시 10분까지 되면 그 10분 동안에 거래된 고가와 저가가 있을 거니까 봉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봉을 고가로 돌파를 할 때 매수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뒤에 차트로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 돌파 후 발생한 10분봉 저가를 이탈가로 선정합니다. 돌파를 했을 때 10분봉이 또 만들어지면 그 저가도 있겠죠. 그 저가를 이탈가로 이제 설정을 하는 개념인데 요것도 제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크게 이해 안 되셔서 상관은 없고요. 매수 후 10분봉상 음봉 2개 발생 시에는 매도를 합니다. 요건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매수 후 10분봉상 음봉 2개 발생 시 매도. 시장가 매도. 시장가 매도입니다. 음봉 2개가 10분봉으로 발생했으면 20분 정도 걸리는 거잖아요. 그걸 확인하기까지, 그죠? 완성될 때 그냥 때립니다. 네, 다른 조건은 없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단타는 기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감정 들어가는 순간 망해요. 네, 단타는 무조건 기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이론 설명이었고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사례인데요. 데아티아이라는 종목입니다. 데아티아이라는 종목인데 보시면은 이제 몇 분봉이라 그랬어요? 네, 10분봉이라 그랬어요. 분봉상 10분봉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10분봉상 쭉 움직이다가 전날 이제 종가가 마무리됐다가 갭으로 떴어요. 3% 이상. 3% 이상 갭으로 떴습니다. 3% 이상 갭으로 떴다. 그럼 이게 10분봉이에요. 10분봉상 망치형이 나왔는데 언제 매수한다 그랬어요? 이 부분의 고가를 뚫을 때, 10분봉 고가를 뚫을 때 시장가로 매수합니다. 10분봉 고가를 뚫을 때 그걸 종가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뚫을 때 바로 시장가로 매수합니다. 안 뚫으면 매수 안 해요. 버리세요. 네. 10분봉 고가를 뚫을 때 시장가 매수입니다. 안 뚫으면 버리세요. 매수 안 합니다. 자, 여기 10분봉 고가가 발생했고 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째 뚫었어요. 그죠? 10분봉 고가를 뚫는 이 시점에서 시장가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매수한 즉시 어때요? 매수한 즉시 돌파가 됐어요. 그죠? 자, 10분봉 고가를 돌파할 때 시장가로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뚫고 올라가는데 제가 아까 매도는 뭐라 그랬어요? 음봉 2개 발생 시 매도. 그죠? 음봉 2개 발생 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볼까요?
10분봉 고가를 돌파할 때 시장가로 매수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급등이 나왔고 네 번째에도 양봉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어때요? 계속 보유를 합니다. 보유를 하다가 10분봉상 음봉 하나, 두 개 떨어질 때 던집니다. 그러면 지금 수익률은 여기서 매수를 했으니까 3,400원에 매수를 해서요. 3,900원 정도에 매도했으니까 단기간에 상당히 큰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처음에 형성된 이제 10분봉 고가를 돌파했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개입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0분봉 고가 돌파 시 시장가 매수, 10분봉상 음봉 두 개 발생 시 매도. 네, 심플하게 보시면 돼요. 심플하게. 음봉 없이 계속 올라가거나 음봉 하나만 발생하고 또 양봉으로 바뀌면 매도 안 해요. 10분봉상 음봉 두 개 발생 시 매도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기본적인 이제 전략들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볼게요. 다음 종목은 마이크로 프렌드인데요. 10분봉입니다. 역시 10분봉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 프렌드 갭상승했어요. 3% 이상 갭상승. 갭상승하면 어이구 갭상승했으니까 따라가서 매수하자. 이러면 안 되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10분봉 고가를 돌파할 때 시장가 매수입니다. 자, 10분봉 갭으로 쫙 떴어요. 고가는 여기에요, 여기에요. 고가는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기죠. 네, 윗꼬리까지 달렸으면 윗꼬리까지 돌파를 해야 됩니다. 몸통 돌파 때 매수하시면 안 돼요. 네, 윗꼬리까지 돌파할 때 매도해야 됩니다. 그럼 그 윗꼬리를 돌파 안 하면 매수 안 합니다. 돌파하면 시장가 매수. 네. 자, 볼게요. 바로 돌파했어요. 아까랑 달라요. 아까는 한참 횡보하다가 돌파했죠. 이거는 바로 뚫었네요. 네, 힘이 강력하죠. 거래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고가를 돌파했으니까 시장가로 매수를 딱 하면 됩니다. 네, 매수를 했으니까 뭐만 기다리면 돼요. 음봉 두 개. 음봉 두 개 뜰 때까지 계속해서 보유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급등하고 양봉 뜨고 음봉입니다. 음봉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음봉이 발생하면 매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3% 이상 갭상승했을 경우 10분봉상 고가를 긋습니다. 그 고가를 돌파하는 시점에 시장가로 매수합니다. 매수한 다음에는 10분봉상 음봉 두 개 떨어지면 매도합니다. 간단하죠? 원칙을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단타는 기계적인 매매가 기본입니다. 네, 기본이에요. 이거를 너무 연연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팔았으면 더 고가에 팔았겠다. 그죠? 하지만 이때는 음봉이 확인 안 될 때 팔았잖아요. 이때 팔았다가 더 갈 수도 있어요. 언제나 꺾이는 걸 보고 파셔야 됩니다. 최고가 매도는 어차피 못해요. 하락하는 걸 보고 파셔야 돼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거예요. 무릎에 사서 머리 꼭대기에서는 아무도 못 팔아요. 꺾이는 걸 보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음봉 두 개를 보고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 네, 이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사례도 한번 볼게요. 요거는 10분봉으로 뜨긴 떴는데 많이 떴다, 그죠? 많이 떴어요. 윗꼬리도 길고 아랫꼬리도 길고 어우, 이 갭상승한 폭이 엄청 크네요. 그럼 이거는 너무 크게 갭상승을 했으니까 버려야 될까요? 아니죠. 제가 너무 크게 갭상승하면 버린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3% 이상 갭상승이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죠? 보면은 누가 봐도 이건 3% 이상 갭상승을 했어요. 시가로 갭상승을 했고 윗꼬리 아랫꼬리가 달리는 걸 봐서 어이구 이거 매수 매도가 엄청 치열하구나. 거래도 엄청 많이 터졌구나. 그죠? 이게 뭐 갭상승 20% 이상 갭상승했어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대신 갭상승했을 때 딱 매수를 하는 거다? 아니죠. 갭상승했을 때 10분봉 고가를 돌파할 때 어떻게 해요? 시장가로 매수하는 거. 이런 매매는 지정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싸게 살려고 뭐 현재가에서 몇 호가 밑에 걸어두고 뭐 매도할 때 좀 비싸게 하려고 현재가에서 몇 호가 위에 걸어두고 이거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무조건 시장가예요. 현재가 시장가. 네. 매수도 시장가. 매도도 시장가. 기계적으로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종목이 이제 동아화성이죠. 동아화성 계속해서 보시는 대로 10분봉입니다. 10분봉상 3% 이상 갭상승이 나왔어요. 이 고가를 돌파하면 매수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고가를 돌파하면 매수하면 됩니다. 고가를 바로 돌파했네요. 바로 돌파 안 하면 매수 안 합니다. 네, 버리세요. 바로 돌파하면 사면 돼요. 횡보하다가 돌파하면 돌파할 때 사면 돼요. 그럼 이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앞에 붙어 있어야겠네? 그죠? 컴퓨터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어차피 단타는 컴퓨터 앞에 붙어 있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직장 다니실 때는 하시면 안 돼요. 네, 휴가 내고 하시던지 뭐 전업투자 하시던지 아니면 뭐 은퇴하셨던지 단타는 핸드폰으로 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요즘에는 그 핸드폰으로 거래 많이 하시잖아요. 단타 핸드폰으로 하는 거 진짜 위험해요. 반드시 HTS를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차트를 띄우시고요. 계좌도 띄워두시고요. 네. 매수와 매도를 바로바로 원칙에 따라서 누르셔야 돼요. 핸드폰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이런 단타는 HTS로. 그러니까 핸드폰으로는 뭐 스윙 매매나 장기 투자 매매 이런 것들은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매매는 차트도 크게 봐야 되고 또 매수 매도도 바로바로 찍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보다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제 10분봉 고가를 돌파했어요. 거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제가 따로 거래에 대한 제한을 두지는 않았어요. 네, 거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네, 제한은 안 뒀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고점을 돌파할 때 시장가로 매수를 하면 됩니다. 보통 이걸 하시면 매수하자마자 어느 정도 수익은 나요. 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웬만하면 매수하자마자 일단 수익은 납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잘 하시는 게 좋은데 음봉 2개 발생 시 매도 말씀드렸죠. 자, 근데 요건 이제 특이사항이 있어요. 뭐가 특이사항이 있죠? 이 10분봉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했으니까 양봉 딱 뜨고 음봉. 여기서 매도합니까? 매도 안 하죠. 왜? 아까 제가 음봉 몇 개 매도라고 했어요. 한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두 개. 여기서는 한 개. 양 패턴이에요. 양봉 뜨고 음봉 떴는데 음봉 안 뜨고 양봉 떴으면 매도하나요? 매도 안 하죠. 매도 안 합니다. 그럼 계속 가지고 있는데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상한가를 갔으면 보유하시면 됩니다. 다음 날까지. 안 깨지면. 근데 지금 상한가가 40분은 안 깨졌는데 그 다음에 깨졌죠. 근데 깨지면서 음봉 2개가 나왔죠. 깨지면서 음봉 1개 나오고 또 상한가 가면 안 팝니다. 음봉 2개 나오면 매도하셔야 돼요. 상한가를 가면 매도 안 하셔도 돼요. 대신 종가까지 상한가가 안 깨져야지 유지하시는 거예요. 다음 날 보통 갭상승할 때 매도하시면 되고. 근데 지금 상한가를 갔다가 깨졌는데 음봉 2개 뜨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계적인 매매. 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10분봉, 급등주 10분봉 매매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타를 칠 수 있는 방법이고요. 한 번 봐서 이해 안 되시면 2번, 3번 반복해서 보시면 조금 더 매매하시는 데 도움됩니다. 공부는 반복이에요, 반복. 항상 반복해서 익히시고 실전에서 적용해 보셔야 내 것이 됩니다. 항상 반복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10분봉 매매법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많은 강의들이 있어요. 제가 교육한 내용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의 다른 강의들을 좀 보고 싶거나 장중에 저와 함께하고 싶다, 시황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제가 평일 장중에 교육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 그리고 시황 관련된 내용들 종목 내용들 어쨌든 주식 공부에 필요한 것들 정말 풍부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공부하셔서 성공 투자하실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달려왔네요.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이 1시간이라는 시간이 하다 보니까 진짜 빨라요. 또 제가 또 원맨쇼를 하다 보니까 더 빠르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가지고 오는 내용은 항상 많아요. 근데 이제 시간 내로 최대한 정확하게 또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또 말도 빨라지고 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는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봐서 이해가 안 되시면 2번, 3번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한 번 봐서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0번 보고 20번 보고 30번 보고 어느새 내게 되어 있을 겁니다. 언제나 공부는 반복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 전망과 전략 관련된 시간입니다. 시장 전망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수가 지금 상황에서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섹터라든지 종목별 전략을 짜실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전략 시간에는 섹터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2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5G입니다. 5G 참 좋은데 참 안 올라갔어요. 실적이 이게 상반기에는 안 좋았어요.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코로나 때문에 5G 투자를 안 하니까요. 당장 전염병 던지고 있는데 무슨 미래 투자입니까? 대부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았죠.
그래서 2분기까지도 5G 관련주는 실적 안 좋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최근에 어때요? 저점을 찍고 올라옵니다. 대장주, KMW 관련해서 뭐 오이솔루션, 그다음에 RFHIC,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이노와이어리스, 5G 관련주 진짜 많잖아요.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완만하게. 앞으로도 이 정도의 반등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5G 관련주, 장비주들 꾸준히 보셔야 돼요. 그 통신사들이 이제 투자 전략을 짤 때 보통 상반기에는 올해 어떤 투자를 할까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짰던 계획을 실행합니다. 이 5G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상반기, 그러니까 6월까지가 상반기죠. 상반기에는 5G 투자를 작년에 많이 못했네. 올해 어떻게 할까? 어느 정도 규모로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대략적으로 세워놔요. 하반기부터는, 7월 이후부터는. 그럼 상반기에 세웠던 계획을 실행해 볼까? 그럼 그때부터 5G 장비주의 실적은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어차피 5G는 우리가 무조건 가야 될 부분이에요. 하지만 속도의 문제입니다. 속도의 문제, 시간의 문제. 근데 지금은 추세상으로도 차트상으로도 대부분의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저점을 찍고 하락폭을 살짝 돌려냈어요. 이런 흐름들이 저가 매수를 조금 더 촉발시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5G 관련주들 반드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주입니다. 완성차 업체. 이번 주 이슈가 있었어요. 무슨 이슈가? 신흥 지역, 아시아 지역에 현대차, 기아차의 점유율이 높아졌다. 완성차 판매 점유율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인도라든지.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인데 규모가 큰 이런 아시아 지역에 일본 차의 점유율, 그러니까 도요타에 대한 그 자동차 선율이 높아요. 근데 이번에 1월부터 5월까지 판매량을 보니까 현대 기아차가 도요타 판매량을 제쳤어요. 그 말은 그만큼 현대 기아차의 글로벌적인 위상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시아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는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주의 실적을 좀 서프라이즈하게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차 2분기 실적 컨센서스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서프라이즈 나올 수 있어요.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시점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좀 슈팅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완성차 업체라든지 부품주 보유하신 분들, 현대차, 기아, 뭐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뭐 한원시스템이라든지 최근에 좀 충격이 있었던 종목이죠. 만두라든지 뭐 부품주가 됐든 아니면 자동차랑 이제 관련 있는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더 끌고 나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좀 무거울 수 있어요. 흐름은 좀 지루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견디신 이후에는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위치까지는 올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아까 통신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통신주? 예전에는 방어주였죠. 하지만 성장주로 바뀌었다. 자동차주는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자동차주는 가치주였어요. PER, 그러니까 퍼가 10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동차주는 예전에. 왜 그래요? 크게 성장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탈 사람 거의 타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자동차는 꾸준히 팔리겠지만 그렇다고 자동차가 2배, 3배, 4배 판매가 되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치주 취급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상황이 바뀌었죠. 왜 바뀌었죠? 전기차라는 것 때문에 바뀌었죠. 앞으로 내연기관차는 다 전기차로 바뀔 겁니다. 수소차까지 갈까?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기차로 갈까? 네, 전기차로 갑니다. 글로벌 모든 자동차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어요. 엄청난 격변이죠. 자동차주가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를 전기차가 열어줬습니다. 이어서 수소차, 자율주행차, 더 나아가서는 플라잉카, 하늘을 나는 차. 이런 쪽까지 발전할 수 있다 보니까 자동차주가 이제 PER이 10배에 머물지 않아요. 20배, 30배까지 평가받을 수 있는 위치로 왔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고, 근데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지역, 베트남, 인도 이런 지역에서 현대 기아차들이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모멘텀으로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5G,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주를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좀 아쉬우시죠? 네, 아쉬움이 남다. 혹은 저와 함께 더 공부하고 싶다. 이 시간을 통해서 못했던 공부 마음껏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그러니까 이 시간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교육 관련된 풍부한 자료들 정말 많아요. 많이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기초부터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내용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고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런앤런 오늘도 이제 단독으로 또 원맨쇼로 또 진행했던 방송이었습니다. 시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략, 교육 최대한 많은 내용들 말씀드리려고 노력했고요. 앞으로도 더 양질의 강의, 양질의 시황 내용들 좀 더 정확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한 번 봐서 이해 안 되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반복입니다. 반복. 네, 반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익히셔야 내 것이 되니까요. 항상 반복 학습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변함없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